여러분 안녕하세요. 나가장 채널의 나가장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과 이직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긍정적인 이유건 부정적인 이유건 직장인들은 직장생활하면서 한 번쯤은 이직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됩니다. 일부 이직을 행동으로 옮긴 사람들 중에서 전부 다 행복해진 사람들도 있고요. 일부는 후회하며 하루하루를 내가 전 직장을 왜 그만뒀지? 라고 하며 지내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자, 저는 개인적으로 대학교 졸업 후 모 회사 공채 신입사원으로 입사를 했고, 업무가 제가 생각했던 부분과 좀 달랐고 업계 비전도 얻었던 이유로 입사 한 달 만에 퇴사한 경험이 있습니다. 왜냐? 그때는 취업에 대한 나름 자신감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후 1년간 취업이 안 됐고 겨우 재취업한 직장은 맨날 술에 야근해 이러다 진짜 죽을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결국엔 또 1년 만에 퇴사를 결심. 이어서 입사한 세 번째 직장은 업의 비전과 워라밸은 보장이 되나 회사 네임밸류와 연봉이 상대적으로 낮아 또 다른 고민이 슬슬 됐습니다. 자, 왜냐하면 사회초년생들은 자기소개할 때 나 어디 다녀 뭐 이런 명함 줄 때 그 느낌에 많은 의미를 부여하거든요. 이후 여러 번 메뚜기 생활을 하면서 초반에 소위 개고생을 하다가 결국 지금 제가 다니고 있는 회사와 업에 정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직 고민은 직장인 모두가 하는 고민입니다. 오늘 영상은 이직을 막연하게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조금은 구체적인 고민 툴을 제안함으로써 그 고민을 객관화하고 현명한 의사결정을 하시는데 도움을 드리고자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저의 직접적인 이직 경험과 주위 선후배 친구님들의 간접적인 이직 경험까지 종합 세트로 정리해서 여러분의 고민 해결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감히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자, 영상 다 보시고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부탁드립니다. 자, 여러분, 이직에 대해 논할 때 우리가 제일 먼저 생각해 봐야 하는 부분은 무엇일까요? 왜? 내가 지금 왜 이직을 생각하고 고민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유부터 짚어봐야 합니다. 자, 저는 크게 7가지 이유로 직장인들의 이직 고민 그 이유에 대해서 정리해봤고, 물론 중요도 측면에 있어서 개인별로 차이가 있을 거예요. 하지만 7개 이직 사유 중에서 제 생각은 4개에서 5개 이상 항목이 지금 현 직장에서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하면 이직을 하시면 후회하실 가능성이 더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직은 진짜 정말로 신중하게 고민하고 결정하지 않는다면 저처럼 진짜 개고생하실 수도 있거든요. 자, 제가 생각한 7가지 이직 고민의 사유는 지금부터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 연봉이 좀 섭섭하다. 두 번째, 매일매일 야근의 워라밸이 불가능하다. 세 번째, 출퇴근 거리가 너무 멀다. 네 번째, 상사와의 갈등 때문에 밥이 안 넘어간다. 다섯 번째, 회사의 네임밸류가 낮다. 여섯 번째, 업무가 적성에 안 맞고 비전이 안 보인다. 일곱 번째, 내가 다니는 회사가 곧 망할 것 같다 정도로 정리해보았습니다. 7개 정리해보았습니다. 자, 지금부터 하나하나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연봉. 이 부분은 매우 심플합니다. 자, 이직할 회사 연봉이 지금 회사 연봉보다 높다면 당연히 이직으로 점수를 줘야 하겠죠. 다만 정량적인 숫자만 보지 마시고 정성적인 복지 또는 기타 숨겨진 긍정적인 가치도 함께 보시고 계산기를 두드려 보셔야 돼요. 예를 들면은 대출, 식대, 교육비, 의료비, 통신비 등등 연봉에 포함되지 않는 숨겨진 금전적인 가치도 꼭 비교를 해보셔가지고 지금 회사와 이직할 회사 중 어디가 더 좋은지 꼭 살펴보십시오. 자, 두 번째, 워라밸. 자, 워라밸 중요하죠. 자, 주중이고 주말이고 맨날 야근 또 야근, 개인 생활도 없고 내 건강과 개인적인 내 가치관까지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면 진짜 이 부분은 정말로 고민이 됩니다. 심각하게. 다만 조금은 냉정하게 현재의 상황과 나를 객관해서 살펴보고 지금 조직에서 돌파구를 찾는 것이 우선이 되어야 한다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경험상 이직하는 회사나 조직이 내 워라밸을 보장해 줄 것이다 라는 낭만적이고 순진한 생각은 진짜 매우 위험합니다. 저는 워라밸 문제를 이렇게 구분해 봤어요. 일이 있어서 야근하는 경우와 일이 없는데도 눈치 때문에 매일매일 야근하는 경우. 첫 번째, 일이 있어서 매일매일 야근하는 경우예요. 현재 과도한 업무가 단기적인 것인지 아니면 앞으로도 계속 이러한 상황이 지속될 것인지 혹은 나의 업무 방식에는 문제가 있는 건 아닌지를 진짜 객관적으로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만약 앞으로 지속될 가능성이 없다면
인원 충원 또는 업무 시스템 개선 등을 통해 돌파구를 찾을 가능성은 있는지 내가 적극적으로 트라이를 하셔야 됩니다. 여전히 돌파구가 안 보인다 그러면 상사, 인사팀 면담하시고 최대한 현재 조직에서 찾을 수 있는 방안을 마지막까지 끝까지 찾아보셔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이건 아니다. 아 진짜 못 살겠다. 이러면 미련 없이 저도 이직에 한 표 던집니다. 근데 이제 일이 없는데 회사 분위기상 맨날 야근하는 그 분들도 적지 않으실 것 같은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차라리 거짓말을 해서라도 일주일에 2, 3일은 반드시 칼퇴해야 한다는 명분을 만들고 상사와 주위 사람들과 컨센서스를 하세요. 얘는 이날 꼭 칼퇴해야 돼. 이런 거. 자, 그렇게 해서 4시간을 확보하십시오. 나의 권리를 현재 회사에서 찾는 것이 제일 바람직하고 쉽습니다. 이직한다고 해서 그 회사나 조직 또는 새로운 상사가 반드시 직원의 워라밸을 챙겨주거나 보장해준다는 그런 것은 없으니까요. 자, 세 번째, 출퇴근 거리. 출퇴근 거리는 제 생각엔 이직 사유 중에서 중요도나 심각성 정도가 좀 상대적으로 낮다라고 이제 생각하고 있지만, 전 1시간 안에 지금 출퇴근하고 있어서 예전에는 1시간 반 걸리는 거리도 출퇴근 경험이 있습니다. 자, 여튼 개인적인 사정에 따라 출퇴근 거리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도 적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서울 시내 출퇴근 기준으로 제 생각은 죄송합니다. 자, 광역버스나 지하철로 출근하는 직장인의 최대 억셉터블한 수준은 편도 약 2시간 정도인 것 같습니다. 그 이상 넘어가면은 진짜 매일 지방 출장 다니는 것처럼 어려울 수도 있어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래요. 개인적으로 억셉터블한 가능성을 억셉터블한 그런 출퇴근 시간의 차이가 있겠지만 제일 먼저 이사 가능성 여부에 대해서 고민해 보시고, 만약에 이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회사에서 출퇴근 비용을 부담해 주는지 보시고, 만약 내부담으로 출퇴근을 해야 하는 경우에는 연봉 및 기타 플러스 마이너스 요인을 잘 따져봤을 때 이 생활을 지속하는 것이 맞는지까지 구체적으로 제가 따져봐야 됩니다. 따져본 결과 출퇴근 거리를 제외한 기타 부분들이 현 직장에서 비교적 만족스럽다라고 한다면 출퇴근 시간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는 것이 더 차라리 현명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네 번째, 상사와의 갈등. 이거 진짜 힘듭니다. 자, 일이 힘들면 차라리 견딜만 한데 상사와 맨날 트러블 있으면 진짜 회사 다니기 힘들어집니다. 우선 상사가 나만 너무 힘들게 하는 것 같고 내 업무에 건건이 트집, 진짜 말만 하면 짜증내고 화내고 고과는 일부러 잘 안 주는 것 같고 정말 내가 이 인간 때문에 더러워서 나간다, 이렇게 감정적으로 그만두시면 그 순간 당신은 정말 최악의 한 수를 두시는 겁니다. 또라이 질량 불변의 법칙 아십니까? 회사에서는 어느 조직이건 적어도 2%의 또라이가 있고 없다면 내가 그 2%에 해당하는 또라이다 라는 명언이 직장인들 사이에 다 이제 알고 있는 사실인데, 어딜 가나 이상한 사람은 다 있습니다. 우선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상사 자체에 문제가 있는 사람인지 객관적으로 한번 판단해 봅시다. 사람 보는 눈이 다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그 상사에 대한 회사 내부의 일반적인 평판을 먼저 들어보세요. 그 사람 진짜 또라이야, 네가 고생이 많다, 이런 의견이 많다면 그냥 도 닦는다고 생각하시고 그냥 1, 2년 득도를 하세요. 기다리세요. 참고 버티세요. 회사는 정기적인 인사 명령도 있고 여러 가지 변수가 많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안 좋게 평가하는 그 한 사람 때문에 감정적으로 내가 섣불리 이 회사를 떠나버린다면 득보다 실이 많을 가능성이 좀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만약 상사는 평판이 좋아, 근데 나랑만 트러블 있는 것 같아, 그러면은 일단 나의 업무나 보고 방식이 상사가 원하는 방향과 차이가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고 가급적 상사가 원하는 방향으로 맞춰보세요. 회사는 개개인의 역량도 의견도 매우 중요하지만 탑다운으로 내려오는 방향에 맞춰가면서 본인의 목소리와 업무의 색깔을 세련되게 내는 것도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결론은 상사와 갈등이 있다면 우선은 내 자신의 안녕과 정신건강을 위해 상사와 업무나 의사소통 코드를 한번 맞추려는 노력을 1차로 한번 해보시고 최소한 1, 2년은 참고 견뎌보시고 득도를 하신다고 생각을 하고 지내세요. 그때 가서 이직을 다시 고민해도 늦지 않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할 만큼 했고 참을 만큼 참았다. 근데 이 생활이 계속될 것 같다. 진짜 그리고 나의 자존감마저 위협을 받는다 라고 하면 저는 그때 진지하게 이직에 한 표를 던지겠습니다. 자, 다음 5번째, 회사 네임밸류. 다른 나라에 비해 특히 남의 시선과 평가에 예민한 우리나라의 경우 회사 네임밸류도 이직의 한 사유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내가 내실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인지 남의 평판에 신경을 더 쓰는 사람인지부터 고민이 시작돼야 하며, 내가 하고 싶은 직무와 회사 네임밸류 중 어느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시느냐가 포인트입니다.
회사 네임밸류 때문에 이직을 생각하신다면 다음 회사에서 얻게 될 네임밸류 이외에 커리어, 내실 등의 관점에서도 득실을 중장기 관점에서 잘 따져보시고 무엇보다 남의 시선에 의해서가 아닌 나의 행복과 발전을 위한 고민과 선택이 되어야 내가 행복합니다. 자, 그 다음 여섯 번째죠. 너무 많아가지고 기억이 안 나요. 여섯 번째, 업무가 적성에 맞고 비전이 안 보임. 개인적으로 저는 이 부분에 큰 의미를 두는 편인데 평일 잠자는 시간 빼고 대부분의 시간을 회사에서 보내잖아요. 내 적성과 맞지 않는 일을 꾸역꾸역 하면서 인생을 살아간다면 그 인생을 모아놓고 보면 행복한 시간이 더 많을까요? 아니면 불행한 시간이 더 많을까요? 인생은 자신이 주인공이 되어야 하고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선에서 내가 즐겁고 행복하면 그게 최고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업무가 적성에 맞지 않지만 비전이 보이는 일이라면 참고 해볼만 합니다. 하지만 그것도 참고 견뎌서 내가 나중에 얻게 될 보람과 행복감이 그 과정에서 내가 치러내야 할 비용보다 커야 가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부디 잘 고민해 보시고 인생 전체를 봤을 때 남에게 비춰진 내가 아닌 내가 진짜로 원하는 행복이 인도하는 방향으로 의사결정을 하시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 내가 다니는 회사가 곧 망할 것 같다. 직장을 다니는 가장 중요한 일 중 하나가 돈을 버는 건데 회사가 위태위태하다면 심각하게 고민이 될 것입니다. 만약 회사가 어려운 상황이 일시적인 것이고 내가 이 회사 회생을 위해 같이 고생하고 나중에 그 결실을 나눌 수 있다라고 믿음이 간다면 우선 버티는데 전 한 표를 던지겠습니다. 하지만 회사가 어려워져서 월급도 나오지 않고 중장기적으로 이 회사는 더 이상 회생 가망이 없다라고 판단이 된다면 여러분 이직에 한 표를 던지겠습니다. 자, 오늘의 결론. 여러분 지금까지 이직을 고민하는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어떠세요? 저는 이직을 여러 번 해본 경험자로서 또는 간접적으로 이직한 사람들을 많이 옆에서 보고 들은 간접 경험자로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직은 진짜 신중해야 하고 신중하게 고민을 해서 결정을 해도 나중에 후회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부디 이직을 고민하는 이유에 대해서 세분화해서 잘 따져보시고 주위 사람들과 얘기를 많이 나눠보시고 치열하게 고민한 끝에 현명한 의사결정을 하시길 바랍니다. 답은 내가 제일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간에 제가 그 위에서 제안한 고민 툴, 그 다음에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조언 이런 걸 종합적으로 잘 듣고 스스로 판단을 해보셔서 현명한 의사결정을 하시길 진심으로 바라고 이직을 하신다면 그 조직에서 행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성공하시길 빕니다. 자, 여러분 인생은 내가 주인공이고 내 자신이 내 인생을 즐겁고 행복한 이벤트들로 채울 수 있는 주체입니다. 주체. 여러분, 제가 인생의 주인공입니다. 행복하십시오. Enjoy your life and share happiness.